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설이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테입니다. 11월 첫째 주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10월은 잘 떠나보내셨나요? 10월을 보낼 때는 늘 아쉬운 마음이 한 스푼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 그런가 봅니다. 이제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는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우리 인생의 계절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오면 단풍으로 물든 산을 많이 찾게 됩니다. 제가 머무는 곳 가까이에는 팔구산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곳이고 저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나태주님의 시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데, 드라이브하며 사랑하기 좋은 곳, 달달함을 나누며 사랑의 깊이를 다할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며 맛있는 것을 나누며 몸도 마음도 통통하게 만들 수 있는 곳, 팔공산을 다녀온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단풍으로 물든 드라이브하기 좋은 팔공산 순환도로입니다. 이곳은 너무 자주 가는 곳이라 익숙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합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차가 많이 밀려서 잘못 들어가면 10분 거리를 2시간 걸려서 내려올 수도 있는 조심스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찾으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것이겠죠. 몽투몽이라는 팔공산 카페입니다. 팔공산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계단이 없는 곳입니다. 카페 입구부터 카페 내부의 모든 곳에 계단 없이 경사로가 있어서 유모차나 또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야외 공간도 있어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창가에 앉아 팔공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뷰 맛집이기도 합니다. 야외 테라스가 있어서 날씨 좋은 날에는 바람의 살랑거림과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커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빵과 커피가 맛있는 곳입니다. 팔공산에는 맛집도 많고 카페도 너무 많아서 자주 찾게 되는데, 가을에는 더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지난 추억과 만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그곳에 더하게 됩니다. 팔공산은 저희 가족과의 추억이 참 많은 곳입니다. 아빠 등에 업혀서 등산을 간접 체험했던 아주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기도 하는 곳이고, 싫어하는 닭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휴일마다 이불 속에서 꼼치락거리는 저와 동생을 깨워서 사람은 자연을 보고 살아야 한다며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주셨던 아빠 엄마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른이 되고 심장을 콩닥거리게 하는 사람을 만나 또 다른 팔공산의 사계절을 담기도 하고, 너무 소중한 아이와의 추억을 또 채워나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하면 바다를 먼저 생각하는데, 팔공산은 너무 추억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던 곳이기 때문에 가끔은 너무 좋아하는 바다를 포기하고
팔공산을 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장소가 애정이 가고 너무 좋다는 것은 그곳에 가면 잠시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살아나고 그때 그 시절에 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더 짧아지기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내야겠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예쁜 가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 가득 채우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청취자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예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주시는 아르테님과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카르멘입니다. 오늘 좋은 추억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에 성악가쌤 유튜브 채널에서 전화 연결로 노래한 사연입니다. 그 채널은 제가 지난 6월에 만났던 바리톤 이한 교수님의 채널인데 어느 날 그 채널에서 매주마다 구독자들과 전화를 해서 구독자들의 노래를 듣고 전화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채팅에다가 쌤, 저는 다음 주에 넬라 판타지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와서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떨려서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뭘 불러야 하는지도 생각이 안 날 정도였어요. 결국 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하기는 했지만 완전 망했어요. 다음에 연습해서 또 도전하라고 하셔서 몇 주 뒤에 산타 루치아를 했어요. 그때가 밤이고 창문을 닫고 혹시 부모님이 들으실까봐 이불 속에서 했는데 다행히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은 저에게 원어 발음도 좋고 음도 잘 잡았다고 하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한 교수님 방송 덕분에 제게 있던 소심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감사해요. 지금은 그 방송이 없거든요. 그런 방송이 있다면 그땐 유튜브에 링크를 공유해서 함께 듣고 싶어요. 카르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카르멘님 뵈면 많이 귀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도 예쁘시고 말이나 행동하시는 것도 사랑스러우셔서 늘 마음이 가는 유친이십니다. 목소리가 귀여우셔서 노래하시는 거 듣고 있으면 언니 미소가 절로 나온답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부분들을 버리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심했지만 누군가의 칭찬을 통해 힘을 얻고 새로운 모습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저도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심한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잘 웃고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밝아서 좋다고 하시는데 성격이 밝고 잘 웃는 것과 소심한 것에는 다른 어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안에 있는 소심함을 조금 벗어버리고 싶네요. 저도 이한 교수님 방송처럼 전화로 노래를 하는 그런 채널을 찾아봐야 할까요? 그때는 카르멘님과 같이 한번 신청해 봐야겠네요. 늘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부 유튜브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USB를 잃어버렸던 그날에 대한 사연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중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편집을 가르쳐 줄 테니 자기 동네로 USB만 가지고 와라 하며 저에게 전화를 했고 저는 경기도 시내버스를 타고 난곡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에 내리고 길을 헤맸던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장소를 물어봤고 예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에서 저는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과자를 한 개 시켰고 친구는 커피를 시켜서 제 유튜브에 대한 많은 것을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제가 채널 영상을 업데이트할 때 사용하는 배경,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친구와 헤어지고 저는 PC방에서 시간을 때운 뒤 조금 떨어진 약속 장소에 갔다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보니 USB가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한참 찾아보다가 포기를 하고 시내버스 운송조합이나 경찰 유실물센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제 USB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저축한 돈 모두를 새로운 USB를 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USB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찾고 나서 새로 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더 좋은 USB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쉬운 마음보다는 만족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물건을 잃어버리고도 못 찾는 일은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부 유튜브님처럼 저도 어떤 것을 잃어버린 기억도 있고 또 사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너무 빨리 행동으로 옮겨서 아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후회를 하죠. 그런데 하부 유튜브님처럼 아쉬운 마음보다는 더 좋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만족을 하며 그런 안 좋을 수 있는 마음을 털어버리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못 찾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말씀을 보며 하부 유튜브님이 어떤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진솔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하부 유튜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잃어버리고 나면 더 마음이 속상합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많이 울었던 물건은 어릴 때 아빠가 사주셨던 머리핀입니다. 한 6, 7살쯤 되었을 때 목욕탕을 엄마랑 갔었는데 아빠가 사주신 머리핀을 하고 갔었습니다. 그 머리핀은 며칠 전에 아빠가 사주신 것인데 잘 때도 하고 잘 정도로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집에서 목욕했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대중목욕탕을 가자고 하셔서 가기 싫은데 따라갔다가 머리 감는다고 옆에 잠시 내려놓고는 깜빡하고 와버렸는데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자려고 하다가 머리를 만졌는데 머리핀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었죠. 엄마는 목욕탕을 다시 갔다 오시고 저는 울고불고 그 머리핀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은 아빠가 사주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사주신다고 더 예쁜 거 사준다고 달래셨지만 아빠가 그 머리핀을 꽂아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기억나서 그 머리핀을 잃어버린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더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빠에게 어떤 게 더 미안한 일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때 이후로 특히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많이 조심합니다. 하부 유튜브님 사연 보다가 갑자기 머리핀 잃어버리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다 보니 또 아빠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귀한 사연 보내주신 카르멘님, 하부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청취자 사연은 설명란에 메일 주소나 제톡 아이디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와 가까우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연 있으시면 보내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만 주셔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사랑이 너무 적어도 사람들은 쓸쓸하다고 말하네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큰 사랑을 주신 당신에게
감사의 말을 찾지 못해 나도 조금은 쓸쓸한 가을이에요.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어놓은 사랑을 배우고 싶어요. 욕심의 그늘로 괴로웠던 자리에 고운 새 한 마리 안치고 싶어요. 11월에 청빈한 나무들처럼 나도 작별 인사를 잘하며 갈 길을 가야겠어요. 사랑이 많아도 사랑이 적어도 그 쓸쓸함을 느낄 수 있는 11월의 가을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가 그 쓸쓸함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덥다가 쌀쌀하다가 춥기도 한 11월의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 더 많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